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7월 2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은 이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드나요? 전 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제주도를 휴장 때, 이제 이번에 서울경마 휴장하잖아요. 휴장 때는 꼭 제주도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경마를 하면서 서울을 안 하니까 제주도가 참 좋구나, 외국 같구나.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외국 같고 경치가 좋고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또 두 번째는 좋고, 또 뭔가 전원적인 요소가 많아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오름이라는 게 있잖아. 산은 없어도 그래도 오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를 가면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갔으면 나중에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제주도 가서 예상도 하고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나는 도시에서, 농촌에서 살다 와가지고 시골은 싫어, 이러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기소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서울경마인데, 편성이, 사실 이런 편성을 갖고서 배당을 터뜨려 버리면, 이거 뭐 갈 데가 없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정말 이상한 편성을 왜 이렇게 짜놓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허접하고, 출중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간 경마나 또 휴장 경마를 시작을 하면 배당이 좀 터지는 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신중한 조건, 매경주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똥바닥이라고 그러죠. 똥바닥에서 배당이 나오던, 아니면 인기마가 부러져서 배당이 나오던, 어떤 식으로도 배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제 방송에서 아웃라인을 잡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배당마나 이런 거는 또 한 마리 정도는 또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강타도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요럴 때 다들 이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니까 강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무모한 배팅은 절대 삼가를 하고요, 실리에 맞는 배팅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지난주는 오래간만에 제가 토요경마 때 제대로 한구라를 해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참 잘했습니다를 도장을 찍어주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제 10경주 2차 메인 승부처에서 복승 44.5배 6번 UI 타임을 축으로 놓고 선행마들이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서 9번 위닝인을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려서 복승 44.5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쌍승은 마치지도 않았는데 쌍승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전부 다 쌍승으로 마친 것처럼 해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축이 맞으면 쌍승까지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요, 축이 틀리면 복승만 맞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여태까지 있잖아요, 경마 예상을 하면서 쌍승이라든지 승식활용 얘기는 가끔가다 하는데 거의 안 해요. 그래, 거의 그런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배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구멍수가 적어야 돼요. 구멍수가 많은 전문가는
저도 전문가지만 일단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뇌를 하지 않은 거야. 자기 배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배팅을 하는 전문가의 장점도 있고 또 배팅을 안 하는 전문가들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멍수가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배팅을 하는 친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어필이 되는 거고, 저같이 배팅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객관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왜 배팅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예상을 잘하라고 하나님이 준 복인데 그 복에다 배팅까지 가미를 하면 예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배팅하고 싶지, 돈 따고 싶지,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경주 하나가 저에게는 덫으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또 토요제 구경주에서는 A급 준메인 승부처 5번 티즌을 넣고 8번 번개파이터, 배당이 제일 적은 거가 입상을 했어요. 또 제주교차 4경주에는 A급 준메인 승부처에서 딱 3두만 갖고 9번 봉성미래, 7번 장백현진, 복승 13.2배 맞춰드렸고요. 토요제 2경주에서 또 첫 번째 승부처인 6번 백산 매니킨과 7번 아테나 V도 딱 3두만 갖고 맞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부산제 5경주에서 10번 썬더프라이에 4번 패권 통일, 복승 50.1배, 쌍승 88.8배, 고배당을 적중을 했고요. 금요제 8경주에서는 2번 아이스레그에 7번 아일캡, 복승 6.8배, 쌍승 12.8배, 준메인 승부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제 2경주에서는 그 쇼드리 단통, 첫 번째 승부처에 쇼드리 단통을 만들어 드렸는데 복병마인 3번 대길 상조는 축으로 넣고 6번 산토스, 7번 한일 달빛까지 쪼르륵 적중을 시켜 드렸고요. 일요 부산교차 5경주에서 A급 하이라이트 승부를 역시나 단통으로 2번 백두전기에 9번 한건골탑, 자 복승 8.5배, 쌍승 17.7배 A급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단통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토요경마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고요. 일요일날은 적중 내역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약도 그만 팔아야지. 너무 팔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마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1경주에서는 9번 그랜드 돌풍이라는 청해마가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요즘 김정준이가 은근히 잘 탑니다. 은근히 잘 타요. 그 친구는 사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스타일이 문정균이 같은 냄새가 좀 나고 조금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가 기승하는 마필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 김정준 기수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어찌됐든 뭐 능력이 부족한 걸 갖고 욕하면 안 되지. 하여튼 최선을 안 하는 거는 욕을 먹어 싸지만 최선을 다해서 못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9번 그랜드 돌풍은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가 분명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고요. 10번 미라클 골드냐 아니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외곽의 11번 베스트 헌터냐, 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단통으로 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까지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 2경주입니다. 딱 3파전인데 10마 중에서는 3번 스마티 아들이 좋습니다. 주행검사식 빠른 선행력을 보이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다소 뒷심 부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검증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검사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지만 대가리를 놓기에는 왠지 불안하다. 자, 대가리는 7번 헤들묘라는 마필로 가져갑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선행력은 부족했고 반대로 추임력은 엄청나게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1200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발주만 매끄럽게 끌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어 7번 해돌면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안경을 왜 제가 벗냐면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컴퓨터는 잘 보여. 그런데 가까이 말 이름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돋보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전하려고 제가 저기 멀리 있는 거 원시 같은 거 이렇게 보려고, 멀리 있는 걸 보려고 쓰는 안경이기 때문에 눈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고 봐요. 안경을 벗고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뭐 멋부릴 일도 없고. 자, 이번 3경주에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 라우진이란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이제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주행 불안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발주부터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발주도 시원하고 약간의 종반에 가서 외측 사인기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3번 라우진 축막감으로 인정을 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뭐 8번 가도브 삭스 이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이제 제주가 휴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만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토요일 제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조금 잘하면은 왜 평일날 벌써 화요일날인가 월요일날인가 문자 신청을 하겠다고 전화가 오셨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벌써 문자를 신청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미리 신청하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혈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경마밥을 전문가로만 20년 가까이 먹었잖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못하면 엄청나게 성질을 내요. 그러니까 경마 팬들하고 저는 웬만하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그냥 팬의 입장이 아니라, 제 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만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제 팬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경마장을 갈 때도 상당히 깨끗하게 입고 옷도 잘 입고 다녀요. 여태까지 옷을 못 입는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걸 젊게 하고 다녀요. 굉장히. 그리고 실물이 더 낫다고 그러고, 실물이 더 잘나가. 전 빠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에이 강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실물 보니까 애가 꼬지지 해가지고 대가빡도 안 좋게 생겼어. 아유 저런 애를 뭐로 이렇게,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딱 봤는데 야 좀 애들스럽고 좀 애가 나이는 좀 있다고 그러더니만 실물로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이던데 그 애는 깨끗하게 하고 다니대. 이런 말은 최소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마장을 가건 지점을 가건 간에 항상 깨끗하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최소한 저를 보고 외모로는 실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전문가인데, 그리고 내가 좀 예상을 듣는 전문가인데 좀 허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하면 깨끗하게 하고 다닙니다. 토요제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8번 브라보 일신입니다. 아마 대가리로 팔리겠죠.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놈이 대가리가 아니에요. 요놈으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대가리는 따로 있다. 강타의 강력한 축은 조금 등짝도 불안하고 허접해 보이는 복병 배당말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역으로 인기말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중배당 이상을 드리는 이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까불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9번 천상기운이에요. 1차 메인 승부처에서 배팅권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천상기운이다. 1700을 뛰다가 내려왔어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병력은 없어요. 병력은 없고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마필 자체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등짝이 불안하고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필 자체의 능력은 출중하니까 당연히 이번 경주 시에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천상기운은 강하게 읽어주고 또 제대로 된 중부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토요 1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간의 접전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사실 1번 나이비치아가 그래도 데뷔전에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줘서 이번 경주에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좀 많이 팔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6번 스프링백이라는 마필입니다. 1억 1100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발주가 늘었으나 이후 추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으로 순수 걸음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고 파워감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스프링백은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자. 3번 문학타이거입니다. 파워가 좀 부족해요. 파워가 부족해. 그래서 선행력도 우수하고 전반적인 걸음은 좋은데 이 푸덕푸덕거려. 예, 파워가 부족해서 받치는 정도로 노려야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3번 문학타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팔리트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은근히 이런 경주가 배당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왠지 모르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7번 상하이 조던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력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발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아요. 자, 그래서 7번 상하이 조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상하이 조단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7번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은 6번 빅선더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놈도 선행을 갈 수가 있거든요. 선행을 가는데 종반 뚝심이 2% 부족하는데 문제는 이제 7번 상하이 조단이 6번 빅선더를 어떻게 압박을 하고 가는 그림이 그려지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그냥 간격을 두고 따라가면은 6번이 뺑 돌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7번 상하이 조단이 키를 잡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배당만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 1번 소중한 선물이라 마필인데 이거 가져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마필은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패턴을 딱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무식하게만 한번 몰아주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면 이런 놈이 터뜨린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원더풀 프라이입니다.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죠.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입을 쓰다가 사코너에서 선두권 강탈하고 종반 뚝심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이번 원더풀 프라이는 이번에도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제주의 흑선. 요게 선행 가면은
어떻게 될지.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뛰다 보니까 연속 하강계 전력을 보여줬는데 게이트 이점을 살면서 선행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일본 제주의 역선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선행을 누가 갈까요? 8번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8번 위즈라이나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선행을 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또 선입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선행을 간다면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과연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고, 8번 농이트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이 이제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8번 위즈 레이니어라는 마필은 이번에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8번 위즈 레이니어와 9번 롱이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두 모두가 받치기 마필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단통은,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단통은 정반대의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로 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치는 맞고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을 받치고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제대로 된 중매당 단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토요제 10경주 토요경마 준맹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은 2번 원더풀 챔피언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원더풀 챔피언은 이제 근간에 꾸준하게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쳐놨는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어차피 선행은 5번 노얄 복순이라든지 또 8번 88 빅토리와 같은 마필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의 경합의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뭐 상대를 압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8번 88 빅토리 같은 마필은 안 가져갈 수는 없는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선행의 경합 가능성도 갖고 있고 또 선입도 돼요.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문제가 있다면 직전 대비 부중이 4.5kg가 늘어났다는 점이 조금 찜찜한 구석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8번 88 빅토리에 대해서는 약간은 받치는 정도이긴 하지만 세게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준매인 승부처는 어찌됐든 복병만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준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다 보면요, 이제 승부처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신이 없고 이제 좀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쩔 때는 그냥 얘기를 해버려. 쭉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메 말 다 해버렸네. 그리고 이제 승구리 당당 승당당으로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자, 이번 11경주는 딱 두 방으로 때리는 현장 승부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은 1번 북마드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 마필을 갖고서 한번 제대로 맞춰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신지가 탔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아주 대가리로 놓고, 얘를 대가리로 놓고 질러서 복승 40몇 배짜리를 한번 제대로 맞춰드린 적이 있는데, 요 근래에는 이 북마드림이라는 마필이 예전엔 추입형 마필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얘는 선행선입형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도 선입도 되고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근간의 걸음이 완전히 뒤바뀌고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신지가 탔기 때문에 그렇게 탄 거지, 안토니오는 완전히 각질을 바꿔서 탑니다.
선행도 갔었어요. 직전에 입상을 할 때. 그 정도의 마필이니까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마필의 각질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각질이 바뀐 게 아니라 걸음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북마드림은 이 편성에서 굉장히 센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단통과 딱 두 방으로 때리는 토요 현장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행복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조정 하강대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6번 행복스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자, 여기서 8번 바람킹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절대로 단통으로 때리고 싶지가 않은 마필입니다. 배팅권에는 가져갈 수는 있는 마필이지만 단통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통만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존재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3마리 갖고 왔는데 2마리 가르쳐 드렸으면 됐지 뭐. 어떻게 제가 다,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토요제 13경주입니다.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5번 나온제우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을 오가는 걸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아, 이찬호 기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찬호가 성질머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성질머리가 있고 조금 뭐랄까 자격지심 같은 걸 갖고 있나봐. 그래가지고 애가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막 끝까지 돈 빌고 막 그런 성격인가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이지, 어떻게 얘기하면. 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다른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말은 정말 잘 타는 것 같아. 조경호가 있을 때는 조경호가 제일 잘 탔지만, 조경호가 은퇴를 한 현 시점에서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통틀어서 찬호가 말만 열심히 탄다고 할 것 같으면 찬호가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아, 말 모르는 거 보면 스태키질도 안 하고 이 말을 결대로 몰 줄을 알아. 예를 들어서 쏠림이 나오면은 이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때리고 이쪽으로 또 밀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거 보면, 아, 말은 예술처럼 타는 것 같아요. 이 찬호는 진짜 제가 보는 기수 중에서는 말은 최고요. 제일 그러니까 말에게 무리 안 주고 잘 타는 기수 같아요. 전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나온제우스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6번 능력시대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도 선행선입이 되는데,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두 마필을 때리는 거를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5번 마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 이번 경주 시에 5번 가온 챔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도 부러졌어요. 선행을 가고도.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거리 적응력이 1600과 1400에 뛰어기는 바람에 거리 적응력 부족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57km에 대한 부담 정량에 대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 둘 다냐?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방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거리를 1200으로 줄였어. 하나를 더 줄여주자. 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선행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5번 나온 챔프는 이번 편성에서도 입상권 이집은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을 보고 있는 마필들이 배당마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도 있는데, 제대로 된 단통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5경주.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갑니다. 딱 3두면 될 것 같은데요. 5번 이겨주마입니다. 아, 이름이 좋아.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서
4착을 차지했는데 능력 발휘를 한 4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선정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이겨주면은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여기에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고 또 받치는 막권도 메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마지막 유종 의미를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가 막 전단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때 방송을 해야만 가장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에어컨을 계속 틀고 하잖아. 에어컨 안 틀면 더워서 못하겠고, 틀면은 또 막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 눈에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또 약간 침침하기도 하고요.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토요경마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